오늘 주제는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공계의 여러 가지 유입과 유출, 굉장히 인재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 요소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함께 하실 분들 모셨는데요. MKS 파워솔루션 아시아 대표님이신데 한성호 대표님 모셨고요. 한국수자원공사의 글로벌 협력 쪽에 최고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박상현 센터장님 모셨고요. 베트남의 한국생명공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르반베 함께 모셨고요. UST 소속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연구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느안 함께 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성호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MKS라는 미국계 반도체 부품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대전에 개발 연구소하고 제조란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전체 오퍼레이션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여러 개의 기술들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소자를 만든 기업이 있고, 그 소자 기업에다가 그 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장비 업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ASML이라든지 이주용 회장이 갔었죠. 또 그다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있고 램도 있고 이런 이제 회사들이 있고, 또 그 회사들한테 부품을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MKS가 이제 그런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MKS가 이제 장비 기업에서는 이제 ASML하고 그 어플라이드 이제 독보적으로 세계 1위라 치면은 이제 부품 업체에서는 MKS가 독보적으로 또 세계 1위예요. 만약에 MKS가 그 부품을 안 만들어주면은 장비를 만들 수가 없고요. 저희가 보통 매출이 한 1년 한 5조 정도 된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대전에 제 자부심은 대전에 연구소가 있다는 게 외투법인 중에 그러니까 외투법인은 대부분 한국에는 연구소는 없거든요. 리얼 연구소. 그래서 저희 이제 대전에는 직접 디자인한 연구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엔지니어도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국계 기업이 자기 나라 아니고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그 디자인 엔지니어를 이렇게 리크루팅을 안 하거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대전이 서울도 아니고 대전이 아시아 개발 거점 기지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업무의 바운더리는 한국, 또 그다음에 일본, 뭐 중국, 뭐 이렇게 커버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제기업 5조 이상의 매출을 하는 기업의 아시아 대표로. 5조면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연구개발 특구에서 5조 정도 하는 기업이 몇 개? 죄송한데 그거는 이제 글로벌 매출액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한 1,500억. 저희 인력이 지금 한 110명. 110명이 그러니까 1,500명 적지는 않죠.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7년 전에 왔을 때 그때 58명이었고요. 그때 한 250억. 이제 지금 한 7년 된 뒤에 이제 인력은 이제 2배로 늘어났고 한 110명. 그리고 이제 저희 조직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외국인이 딱 한 명 있었어요. 58명 중에 베트남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지금은 한 외국인이 한 10여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분들 있고, 그다음 파키스탄, 또 그다음에 필리핀. 예전에 말레이시안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석박사급들, 고급 분들입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그 외국인을 채용하고 계신 기업이나 이런 분들 많이 찾아봤는데 대통령 국회 개발 특구에 그닥 많지 않았어요. 네.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현실이구나. 이따 이야기를 좀 자세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이 지역에서 글로벌 협력의 최고 전문가시라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상현 센터장님 어떤 일 하셨는지. 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메콩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물안경 분야의 국제협력 한 20년 정도 지금 해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 우리 아시아개발은행의 컨설턴트로 한 1년 반 정도 갔다 왔고, 지금 현재는 그 물안경을 통한 한국과 그 메콩 지역 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 개발협력 파트너, 그 Development Partners Organization이라고 하는데, 뭐 UNDP라든지 USAID, 그리고 다수의 유엔 산하 기관들, 그리고 ADB나 월뱅 같은 기관들하고 협력 프로젝트 많이 지금 발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2015년도에 저희 한국에서 세계 물포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물포럼 준비를 제가 또 한 4년 반 정도 한 경험이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뭐 공사 쪽에서 어떤 이런 외국 인력의 채용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국제협력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꼈었던 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공기업 그리고 또 연구소에서 어떠한 인재상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베트남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느반배입니다. 화학기술원학대학원 대학교의 USD에서 환경바이오공학 전공 박사 취득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후과정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And my name is Nguyen Thi Do, and I am PhD student i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and my major is medical physics. I'm working in the lab focusing on bioemerging, which we are processing the 3D environment for the cell growing, or investment, how toxic of nanomaterial is in the cell culture. That is my subject during my PhD course. And as a vision of foreign student, then I would like to sharing my experience studying abroad, especially in Daejeon, Korea, to all of you guys who are listening to us. Then I hope that my sharing will help someone who are looking for a job or have studying in Korea, have a tip for living here. 글로벌 협력에 있어서 대전만한 도시가 없다, 연구개발 특区만한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데요. 대표님께서 혼혈도시 대전을 주장하시는 글을 썼는데 굉장히 내용이 강렬했습니다. 글로벌 클러스터 해외 유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유를 현장에 계신 산업에 계신 대표님의 입장에서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 외국인을 갖다 관심을 갖게 됐냐면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 이제 7년 전입니다. 7년 전에 아까 말 58명이었었는데 저희 조직이 주로 이제 개발 인력들인데 근처에 학교에서 안 오더라고요. 한남대도 그러고 여기 충남대도 그러고 카이스트도 그러고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쪽에 외국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분들 갖다가 한번 모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걱정을 했어요. 근데 왜 걱정을 했냐면은 우선 이제 소통이 돼야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처음 시도를 했죠. 외국인들 갖다가 이제 받아봤는데 모험이죠, 저한테는.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처음에 제가 왔었을 때 저희 회사 그냥 그 외국인을 갖다 저희 회사 왔었으면 아마 적응 힘들었을 거예요.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왜냐면 대부분의 지금 한국 분들이 영어가 안 되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문서는 무조건 제가 영어로 쓰라 그랬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그래서 우선 PPT 자료는 굉장히 이제 챌린지를 많이 받았는데 영어로 쓰게끔 이제 강제적으로 했었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다 힘들어 하더니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쓰는데 적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기반이 되니까 외국 분들이 와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고급 인력들 갖다가 이제 베트남 분들이라든지 뭐 파키스탄 분들 이제 받기 시작하니까 뭐 매출도 이제 많이 그분들에 의해서 여러 기술 개발되고 올라갔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이게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알려지게 되고 다른 뭐 카이스트에서도 오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충남대에서 오고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었었죠. 그 언어의 문제도 있겠지만 문화 다양성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근데 저는 다양성은 외국인 이전에 저희 회사가 아까 58명이 지금 110명이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58명 제가 조인했을 때는 저 말고 57명은 기존 멤버들입니다. 지금 카운트를 해보니까 저보다 이전에 회사에 오셨던 분이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120명까지 하려면 우리가 다 그 신입 인력들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 와봤자 일도 적응 어렵고요. 제가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경력자들을 뽑았죠. 그럼 그 경력자들이 다 다른 회사 출신들일 겁니다. 그러면 문화적 외국인이죠. 문화도 다를 거고 성격도 다를 거고 뭐 그 경험도 다 다를 거고 다이버시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갈등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건 외국인이라 해서 뭐 그런 것보다. 그리고 다이버시티를 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기술의 발전은 혁신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려움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안해 버리면은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려울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이런 걸 봤어요. 60대 말에 아폴로를 쏘고는 더 이상의 우주항공 쪽의 발전이 좀 더뎠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에 의하면 그게 될 텐데,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이버시티에 있어서 당연히 컨플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걸 해결하는 게 리더십의 목이고, 저 포함해가지고. 네. 두 외국인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국가 지역에서 베트남에서는 최고의 인재셨을 텐데 왜 한국, 특히 대덕연구단지로 오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그 한국에 유학하게 된 이유, 그 세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 첫째, 그 한국에서 교수님들 그 대학교에 그거 정부로 그 여러 다양 그 정비 그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학금 받으면 그 학생한테 그 생활비 아니면 교육 학비 그 다 지원했습니다. 그 둘째, 그 베트남과 그 한국 간의 관계가 매우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그 베트남에서 그 한국 회사 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아마 졸업한 후에 그 직업 기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한국 문화, 베트남 문화가 차이가 그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 유학하면 그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그 USD 저희 대학교에 정말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교에 근로계약 등 다양한 그 제공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USD 선택했습니다. 그 입학 전차는 저 먼저 그 석사 학위 그리고 석사 논문 그리고 보수 인증 서류 그 제출하고 그 USD에서 그 심사하고 전공 그 면접 통해 합격하고 그 USD 그 허가서 받으면 그 비자 신청했습니다. 네. For me, it's a little bit different. So, firstly, because I really like Korea drama and yeah, K-pop. It's very famous in our country. At first, the first thing is I just interesting in Korea, and the second is I study the biology is my major, so I'm looking for like the other country who provide the modern technology for biology major. So Korea is one of the country that have like very they focus much in the science nowadays. Then there are many opportunity for the students who get the scholarship here, and so I just like choose Korea for that reason. And also being a fan of K-pop, I want to experience about the Korean culture. So yeah, even it's similar with Vietnam, but sometimes it's different. So I experience a lot here. So yeah, that is why I choosing Korea for my abroad study. And for the USD, like as I search on the USD websites and from my friends also, I found that there are like USD consists a lot of institute in Korea. So like the government institutes, which is provide like the good environment for the researchers to study there. So I like deeply want to study in USD at that time. 박성현 센터장님께 메콩강 프로젝트도 궁금하고 그동안 국제협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강점이 뭐냐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압축 성장을 직접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공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상당히 짧은 기간에 그걸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많이 그 교류를 하는 동남아 나라라든지 아니면 우리 저개발 국가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그 경험을 나누어 주는 걸 되게 바래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뭐 특별한 뭐 평가 시스템이 있나요? 뭐 직원들은 어떻게 채용하나요? 뭐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쪽 그 뭐 커피스 빌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날리지 쉐어링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의 구성을 우리가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때그때 발전 단계에 맞는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제협력 사업이라는 게 어느 날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저희 한메콩센터 같은 경우는 그 전 정부 때부터 한국의 외교 지평을 우리 한국을 둘러싼 그 강대국, 3개 강대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하고도 좀 어느 정도 외교 관계를 좀 성숙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 시작은 그 신남방 정책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가 그런 쪽을 같이 그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이 되는 그 지역이 메콩 지역이고 그래서 2019년도에 한 메콩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급 레벨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국과 메콩강의 교류 협력을 물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증진을 시키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 한메콩 물관리센터가 생겨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메콩 지역이 그 5개 나라를 관통하는 국경 하천입니다. 국경 하천이고 그다음에 상류 지역이 다 중국이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댐도 좀 많이 짓고 있고 그거에 따른 이제 하류 국가의 여러 가지 영향들, 그다음에 기후 변화 뭐 그런 영향들이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물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경제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한국이 좀 자랑하는 게 좀 ICT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ICT 기술에 접목한 어떤 통합 물 관리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메콩 지역 국가하고 지금 같이 협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여기 참석하지만 베트남 지역에도 그 메콩강의 맨 끝에 위치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메콩 델타라고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그 쌀이 되게 주요 작물이에요. 그런데 그 델타 지역에 지금 그 짠물이죠. 염수가 지금 침입하면서 좀 농경지가 줄어들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여하히 해결을 할 것이냐 뭐 그런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네트워킹하는 활동도 저희들이 뭐 메콩 리버 커미션이라든지 각 메콩 5개 국가의 수자원 관련 정부 부처 사람들하고의 그 지속적인 네트워킹 활동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뭔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은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펀드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은 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실제로 프로젝트도 하고 개발협력 파트너들도 같이 협업하고 서로 알아가고 적극적으로 같이 잘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해외에 또 와 계시지만 네네. 또 가 계신 적도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예. 거기에서 그 상황이나 정주 여건이나 문화 이런 거 좀 어려운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저는 그 아시아 개발에는 ADB 컨설턴트로 1년 반 자카르타에 있었어요. 거기는 딱 가면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국적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단 나라가 틀리니까 당연히 컬처가 살짝 틀리겠죠. 틀린데 어떤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뭐 그 날리지 도메인이 같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같은 날리지 도메인 안에 딱 있다 보니까 말이 잘 안 통하더라도 똑같이 뭐 물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똑같이 뭐 디제스터 얘기를 한다든지 찌나미 얘기를 하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아무래도 그 한국의 문화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폐쇄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좀 포괄적인 게 조금 있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한국인을 대표하는 정서가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랍니다. 이걸 중간에 딱 끊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도 6시 땡 되면 나 보따리 딱 싸고 나가도 나는 나의 도리를 했기 때문에 떳떳하다. 뭐 그런 게 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6시가 딱 돼도 이 노트북 딱 닫고 바로 잘 못 나갑니다. 점심에 도시락을 딱 펼치더라도 왠지 모르게 좀 같이 드시겠습니까? 라고 처음에 갔는데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터키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노트북을 딱 핍니다. 그럼 절대로 자리에서 안 일어나요. 12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빵하고 우유를 꺼내가지고 빵을 이렇게 우물우물 이렇게 먹어요. 혼자. 네, 혼자. 아주 조용하게 먹습니다. 저 사람은 로봇인가? 제가 1년 반 있었는데 그 저녁에 같이 식사를 제가 한국 귀국하기 딱 일주일 전에 딱 한 번 했어요. 아이고야. 터키 식당으로 본인이 인바이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 문화는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서 좀 얘기도 좀 하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도 좀 알고 싶고 뭐 아주 깊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컨설턴트로 왔을까? 그다음에 뭐 결혼을 했나? 뭐 그런 상당히 좀 상식적인 퀘스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외국에 파견이라든지 외국에 딱 나가면 나가는 순간서부터 한국에 들어갈 날짜를 계산합니다. 3개월 남았다. 1년 남았다. 나는 집에 가야 된다. 유럽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은 여기 와서 내가 이게 좀 이게 적성에 맞고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워킹 컨디션이 조건이 맞으면 나는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라는 나가면서 그래서 그 ADB 같은 경우에는 그 ADB 그 레귤러 스텝이죠. 저희들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직원들은 이미 그 인도네시아에서 한 15년, 16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가족분들이 인도네시아 현지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 해외에 딱 살면서 만약에 뭐 본인이 프렌치다라고 하면 프랑스 말을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잉글리시를 하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 15년, 16년 살았으니까 당연히 인도네시아 말,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되게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들, 관을 상대할 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ADB 같은 경우도 뱅크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정부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론, 차관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주 되게 스트롱한 그 네이티브 랭귀지를 구사를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럼 한국 사람들도 싱가포르적인 실용주의는 받아들여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서 좀 어느 정도 그 포스트를 뭐 한국말로는 좀 뭐 일가를 형성한다 뭐 그런 말도 있듯이 거기서 이렇게 딱 본인이 적성이 맞고 경쟁력이 있고 그 동네 컬처가 좀 나한테 좀 맞는다라고 싶으면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기 어느 정도의 그 영역을 좀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국은 약간 그런 컨셉을 좀 그 마인드셋을 좀 전환할 필요도 있겠다. 그 나라 상황에 이렇게 딱 그 젖어 들어가는 데는 진짜 랭귀지가 되게 필수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외국 분들 또 공부하시는 분들 학생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 나라에 이게 딱 들어가서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진짜 랭귀지라고 하는 팩터가 진짜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랭귀지 언어 중에 특히 테크니컬 라이팅이 만약에 본인이 추구하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장이 뭐 퍼블릭 섹터다 아니면 공무원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 그 테크니컬 라이팅 인 코리안이 진짜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요즘은 다들 이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동시에 테크니컬 백그라운드가 일단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을 만나서 설득시키고 프로포잘 따고 하는 것 또한 본인의 그 타스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한국말로 그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소위 얘는 공문 같은 걸 좀 기한을 좀 잘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 부분은 나는 그냥 그거 말고 나는 그냥 퓨어 리서치만 하겠다라고 하면 그 잡 마켓이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데도 많이 없고, 본인의 그 능력, 그 컴피턴시에 비해서 그 리워드가 적절하게 안 오다 보니, 그러면은 좀 살짝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설계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커리어 패스 설계하시려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물론 UST에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정주 여건도 챙기시겠지만, 그럼에도 다른 지역에 오셨고 계시는 동안 불편한 거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 한국에 왔는데 그 한국 문화면 그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오는데 그 석사 박사 과정 중에 그 수업, 어떤 수업 그 영어 강의했지만 어떤 수업 그 한국어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말 익숙하지 않는 학생 수업 내용 이해하기가 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불편합니다. 그 상점에 그 물건 사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그 음식 그 주문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학생마다 생각 다닐 수 있겠지만 저 외에는 생각해 있는 그 한국의 그 외국인 학생 적응하기 위해서 그 한국어 가장 충족합니다. 한국만 잘하면 교수님, 한국 학생도 그 원활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제 항상 그 긍정적인 아니면 부정적인 항상 존재했습니다. 보통 그 외국인 학생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정말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생각에는 먼저 부정적인 많이 생각하면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공부에 그 항상 긍정적인 그 묘사 방식으로 그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날리시는데, 네네. 그 여기서 먹고 자고 사는 그런 거에 대덕 연구 단지에서의 불편함, 이게 뭔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청하는 커뮤니티나 멘토 같은 분 있으세요? 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저 항상 그 교수님 고백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저희 교수님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수님 정말 가깝다. 저 한 번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교수님한테 그 이메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연구생 그 다른 학생도 아마 연구원도 많이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놀고 싶을 거고, 뭐 아까 네. 케이팝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네. 근데 즐길 데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외국인들을 많이 봐요. 근데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 밥을 먹기 위해서 또 뭐 술을 먹기 위해서 여기 관병동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외국인들을 못 봐요. 이 사람들이 그럼 다 어디에 가 있을까? 아까 뭐 이야기하셨지만은 메뉴조차도 다 한글 메뉴란 말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제 여기 외국인들 정주하기 위해서는 뭐 큰 거 하지 말고 메뉴판이라도 메뉴판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그 대전시에도 얘기했거든요. 또 이렇게 간판이라도 그것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했고, 외국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뻔을 가질 수 있는 좀 그런 것을 만들어 좀 모일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모이면은 또 대덕만큼만 내지는 테크노밸리만큼만 거기는 이제 대부분 다 고급둔 애들이에요. 네, 맞아요. 네, 기술자들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력들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를 뭐 이렇게 능숙하게는 못 하더라도 이해는 다 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만큼이라도 영어 공용화를 하자는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어요. 뭐 대전 전부를 한다는 거는 너무 어렵고, 예전에 파주 영어 마을인가 했었을 겁니다. 맞아요. 실패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들은. 근데 여기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작은 지역이고 테크노밸리에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모일 수 있게끔 이게 전문성을 가진 뭐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쪽 도메인 영어는 다 해요. 근데 다른 영어 저도 뭐 식당 가면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풀어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커뮤니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관평대가 만들어졌다. 그럼 외국인들이 모이잖아요. 뭐 펍 같은데. 그럼 영어를 거기서 주로 하면은 아마 한국 사람도 모일걸요? 오게 될걸요? 하나씩 하나씩.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넓지도 않아요. 싱가포르에 가면 클라키라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약 강가에 선술집들이 있어요. 저녁이면은 젊은 친구들이 와서 재밌게 놀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술 먹고 뭐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그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평동에 수변공원 있잖아요. 그걸 한 펍 같은 거 하나만 만들면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야 그게 시발돼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에 영어를 쓰게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한 5년 내지 10년만 하면은 아마 이제 영어 쓰는데 문제가 없을걸요. 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영어를 좀 쓴다. 뭐 대학생들도 많고 아마 이 충남대라든지 이런 데도 서울에서 외국으로 유학 안 가고 이쪽으로 올지도 몰라요. 그게 저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하거든. 직계를 좀 해봐달라 그랬었어. 외국인이 학생들이 2번째로 많대요. 대전이. 근데 그거를 여기 있는 외국인들이 아마 여러 가지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좋은 그런 커뮤니티 형성이 되고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마 정주하지 않을까. 한국이 지금 인구 소멸 국가잖아요. 저희 독자적으로 못해요 이제는. 그래서 하여튼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하고 한국 사람 되게끔 해야 되는 거고 특히 한국은 지금 기술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걸어야 돼. 수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1차 산업도 예전에 60년대마다 60%였대요. 1차 산업 비중이. 지금은 1%래요. 그러니까 식량도 사와야 돼. 식량 사오려면 우리가 수출을 해야 돼. 뭔가. 그러니까 그러면 수출하려면 우리가 뭐 부존장은 없잖아요. 우리 기술로 수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재들이 필요해. 근데 우리 한국 인재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인구 소멸 국가인데. 그러니까 외국인 인력들이 끌어들여야 돼. 근데 끌어들이는데 재미가 없는데 누가. 그러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영어 공용화하자 그런 이야기만 한 5년씩.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해봤다 그랬잖아요.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저는 실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크게 하지 말고 작게 이제 거기서 성공 모델이 된다면은 아마 이제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또 커뮤니티 문제도 있고 이런 거만 풀어준다 외국인들이 정착을 하죠. 맞습니다. 편리할 수 있도록 재밌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여러 가지 지역의 활동들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르아는 어떠세요? 정주 여건 어려운 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교수님이랑 같이 놀면 안 되잖아요. 친구들이 많아야 즐겁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Like in my case is whenever I feel hard with the work or the study, then I just take a rest. Like I'm kind of introvert person, so I'm not sharing much my feeling with other people. Then like if I have a close friend in my country and I will call them, or I will talk with my parents about that. And if I met very hard situation in Korea, then I will ask Vietnamese community here to help me with that. Yeah, like Vietnamese friend here, they are very friendly. They help me a lot. Yes. 다른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정주하기 불편한 점? Before I came to Korea, then I know much about Korea culture, and I asked my friends live here, and then they talk a lot of how work
and worker in Korea working, so I know the culture of work, so I didn't get a shock like other people. I know other people if they don't know much, like they are not aware with the Korean working culture, they will be shocked because it's intense work, right? Yeah. So like for the person who wants to study or work in Korea at first, they need to know well about the working culture in Korea, the working time and the type of working like that, so they will be not shocked like that. In the first thing, I think I'm not much very difficult to like adapt to Korean culture because I'm interacting with Korean culture. Then when I came here, I just experienced myself with that.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student or for the worker is that Korean. It would be better if they can study Korean. Then, at least if they cannot speak Korean, they can they must listen to the other Korean talking, the communication. Then, firstly, they can understand. This is the most important. So, for other people who want to work or study in Korea, so Korean is the key. Yes.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뭐 여쭤봤고 뭐가 필요한지도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들을 대덕에 모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한마디씩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뭐 아까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 작은 것부터의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 외국인이 거주하기엔 여러 가지 도시로서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럼 어떤 것부터 시도해야 될까요? 센터장님. 저는 일단은 저도 뭐 학교에서 강의를 꽤 오래 했었었는데요. 요즘은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그 친구를 하나씩 이렇게 붙입니다. 멘토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수업도 좀 따라가야 되고 이제 숙제도 좀 같이 해야 되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1대1로 이렇게 붙여서 그 친구들이 이제 학업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학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뭐 석사라든지 박사는 기본적인 개념이 좀 혼자 좀 공부한다는 개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석사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박사는 말 그대로 뭐 연구 리서치 테마서부터 쭉 정해서 이렇게 쭉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해외에서 유학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상당히 좀 그 나름대로 좀 다양성이 있다. 다만 이제 또한 어떤 그 메이저 전공 분야가 어딘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뭐 토목이나 환경 쪽에서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프로젝트에 인발브 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전체 사이클에 대해서도 배우고 끝나고 나와서 진짜로 컴퍼니 업체에 갔을 때도 특별한 뭐 준비 기간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도 저쪽 뭐 문과라든지 아니면 자연과학, 퓨어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실험 그 자체 또는 뭐 문과 같은 경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특별히 뭐가 좀 디피컬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다만 그 외국에 비해서 한국에서의 어떤 유학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져 있지 않는가 싶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딱 뭐 나는 뭐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딱 데스크탑 모델링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는 필드 가가지고 모니터링 한다. 그 사람은 모니터링만 하고. 나는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사람이야. 그럼 실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스크탑 잡하는 사람은 여기 필드에서 샘플링한 사람이 저기 실험실에 갖다 줘서 분석한 자료를 받아서 자기는 이거만 쭉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깊이 있게 공부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동시에 좀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실무적인 것에 대한 좀 경험치는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마스터나 닥터는 어떻게 보면 혼자서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잉글리시가 되게 중요한데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한국 사람이 말 그대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5년 동안 살면서 박사를 따가지고 왔는데 잉글리시는 잘하는데 잉글리시로 라이팅은 못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마스터 2년에 박사를 4년에 6년을 살았어요. 근데 뭐 한국말 잘 하는데 한국말로 나는 보고서는 안 돼. 약간 퀘스천 한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수영장 등록해가지고 한 6개월을 아침마다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침마다 수영장을 6개월 다녔으면 거의 자유형으로는 한 여러 번 왔다 갔다 저병까지 사겠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 또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6개월 다녔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문제거나 선생님이 문제로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 언어적인 문제가 저는 그 테크니컬 라이팅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잉글리시도 아주 되게 파워풀한 잉글리시를 구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본인 전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의미가 있으면서 되게 무게감 있는 그런 언어로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두 분 다 이제 한 분은 박사 과정이시고 하나는 박사 후 과정이시니까 아주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무게감 있는 권위 있는 얘기를 딜리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한국어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강조. 언어는 이 말로 하는 거는 6개월이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라이팅이 가르쳐 주는 데가 일단 없고 여러 번 써봐야 되고 여러 번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선생님은 딱 그 박사과정 5년 동안 계속 잉글리시로만 강요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왜냐면 본인도 잉글리시로 이제 티칭 하셔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잉글리시로 하고 박사학위 논문도 잉글리시로 다 쓰죠. 하는데 잉글리시 프로피션시는 어느 정도 돼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수요자층에서 컴퍼니가 됐든지 아니면 정부 기관이 됐든지 그 리서치 센터에서 그 영어로 진행하는 리서치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니즈가 있어야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막 일하고 싶고 막 같이 뭐 우리 파트타임으로 한 6개월, 1년 일해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도 되게 잘하고 I have no problem working with him. 그래서 얼른 빨리 들어왔는데 채용 프로세스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채용 프로세스를 통과하려면 뭐 적성 검사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전공 필기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면접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적성 검사하고 이 전공 필기 시험이 한국말로 치러야 돼요. 외국인 전용이 없어요. 왜 없냐면 그만큼의 니즈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외국인 전형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일반화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참 되게 좀 딱인데 이 사람 완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콩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베트남 뭐 메콩 델타 지역에 대해서 5년짜리 프로젝트를 뭐 UNDP랑 같이 한다. 그럼 저 그 베트남 리서처가 필요하거든요. 같이 일하고 싶고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보상도 해주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 좀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대표님, 저희 이런 시스템 조금 긴 안목의 프로젝트, 외국인을 많이 영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좀 전략적으로 시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최고의 아시아 기술 허브를 꿈꾸신다고 외치셨잖아요. 그러면 좀 작은 것 말고 큰 거, 어떤 것부터 시스템 거버넌스 뭐 어떻게 시도하면 될까요? 아이디어를 맞춰놨는데요. 금방 근데 선타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인력들이 대부분 다 그 석박사 출신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석박사 출신의 인력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 영어로 우리 내부적으로 소통 그러니까 뭐 리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또 한국 클래스도 제공을 해요. 근데 사실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늦더라고 프랙티스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또 개발 업무다 보니까 다 독자적으로 하니까 더 이상의 발전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 계속. 그래서 영어 공유하자는 이유가 그런 환경의 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한국말, 그래서 어쨌든 사람을 만나게 될 거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그럼 자연적으로 지금 현재는 회사에서 만나고 집에 가면 끝인데 그런 걸 통해서 좀 이게 뭔가 한국말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이런 것이 저는 돼야 되지 않냐는 게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서는 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한네는 한국어 어떻게 습득하셨어요? 그 2015년 저 한국 정보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 한국 정보 장학금 그 1년 동안 그 학생 그 한국어 집중하게 인텐시브가 한국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한국 정보 장학금이 정말 좋은 장학금입니다. 매년에 그 여러 가지 그 세계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학생 그 한국에 와서 그 이 장학금 그 석사 박사 과정 그 올라가고 그 석사 박사 입학하기 전에 그 1년 동안 그 한국만 그만 집중 공부합니다. 그 대동 연구단지로 친구나 지인 베트남의 다른 우수한 인재들을 추천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조금 개선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실까요? The difficult situation for the foreigner living in Korea is like some government documents they only provide Korean, so it's very hard for foreigner to follow them. Then if the government can provide English version for the foreigner, so it's maybe better. And like I know that it's very like important to study Korean to working in the Korean company. If we can divide the task for like expert person can do it, so they can do it well. So if you need the Korean writing or some technical in Korean, you can use Korean people. But if you need the English skill, you can use foreigner people. So I think that dividing is better for working. So yeah, it's better for foreigner to study Korean, but also Korean government should like provide some like support for the foreigner person too. Yeah. 네, 저 생각에는 그 인재 그 외국인 인재 그 확대 위한 그 비자 아니면 그 영주 거주 그 간소화 비도 있습니다. 지금 그 비자 신청 아니면 비자 전장 그 정말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국인 그 경제적 부담 줄이기 위해서 그 세금 감면 비도 있습니다. 그 세금 감면 통해 그 외국인 그 경제적 활동 그 활동 집중할 수 있어서 그 우리 지역 그 경제 그 성장의 긍정적인 그 효과 그 발급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 아니면 그 환경 정책 친환경 그 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환경에 깨끗하면 우리 건강에 좋아하고 그 외국인 그 건강에 아니면 행복 추구하는데 그 큰 매력 있습니다. 다음은 또 생각하기에는 문화 아니면 서로 그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존중하는 다양 존중하는 그 도시 그 반전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홍보 마케팅 비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 지역 그 성과 그 홍보 잘하면 그 외국인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때 저는 그 좋은 도시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세요. 정확히 저희가 어떤 인재를 유치하고 싶은지 모셔올 수 있는지 PR은 정말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 들으셨는데 국내 한국 분들은 어떻게 의견을 좀 코멘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거기서 좋은 학교 출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지금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족한 자원, 인력 자원은 부족한 이분들이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 관점에 생각하는 것 같아. 당신들은 영어, 그러니까 한국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같이 공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자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외국인들이 중요해?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뭐냐면은 대대적인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를 잘하는 자원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와가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관점이 아니라 또 이분들이 여기 좀 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은 혹시 코멘트 있으실까요? 두 외국인 분들 얘기 들으신 것 중에? 저희도 좀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없는 니즈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조합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 뭐 여러 가지 인턴 관련된 제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파트타임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통해서 고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취직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좀 맞춰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야지 이게 가는 거거든요. If you can give other people the chance, then I think they will. If they want doing with you or being your staff, they will try as much as they can. Yeah, sure. But like I heard that the Korean government like listen to the company a lot. So yeah, if you like if your company or other company have the same problem, maybe you can make it. You can give the government some question or maybe they can open the program like and between Korea and Vietnam. Nowadays there are a lot of collaboration. Yeah. You know, right? So maybe the government will like listen to your sure. idea. I hope so. 저희가 결국에는 많은 외국인들 해외 유치와 그분들이 저희 대동연구개발특구를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두뇌 집단으로서의 협업을 이끌기 위한 저희의 목적에 맞는 그런 메시지, 뭐 아니면 제언, 아니면 소감, 편하신 내용으로 마무리 멘트를 하고 좀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행에 작은 거라도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후킹이 되고 또 소문이 나고 홍보가 되고 그래서 대덕 테크노밸리가 대덕이 제가 대덕이란 브랜드 같이 좀 만들자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러면 많이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많은 인사이트를 들었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좀 들었고 제 생활에서 겪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들었던 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Well, I enjoyed a lot. Yeah, thank you for inviting me. 오늘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생각에는 그 마지막 그 고급 인재 그 확대 위한 그 비자 신청 아니면 거주 아니면 영주 그 간소화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 그 잘 적응하면 그 한국어 공부하고 그 문화 이해하고 그 다시 긍정적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Yeah, I feel very happy to be here with you guys, and then I learned a lot from you guys. So just thank you. I just want to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here. Yes. 네, 고맙습니다. 서로가 니즈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꾸려주는데 진솔한 얘기 편안하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정리를 하되 저희의 이런 작은 의견들이 정책화되고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저희가 컨텐츠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저희가 ODA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회차 때는 그 얘기를 좀 나눌 거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